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역대급으로 약한 라인업으로 뉴캐슬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든 오스틴 키퍼, 야 이번 시즌 처음 보죠. 진짜 토트넘이 최악의 상황에서 뉴캐슬을 맞이했는데 끝까지 꽤 좋은 경기를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2대1로 안타깝게 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든 오스틴 키퍼와 더불어서 페드로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스 펜스, 그리고 사르 베르발. 최전방에는 이제 존슨, 클루세프스키, 베르너, 솔랑키가 위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안 보이죠.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전해드릴 텐데, 여하튼 토트넘을 50년 동안 넘게 봤지만 이것은 진짜 선발 라인업 중에 최약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토트넘 골수 팬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토트넘이 굉장히 힘든 스쿼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편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리브라멘트, 보트만, 번, 홀, 기마랑이스, 토날리, 조엘링턴, 이 스쿼드는 굉장히 좋거든요. 고든, 머피, 그리고 이삭 선수까지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그대로 쓰는 뉴캐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거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준 뉴캐슬이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브랜든 오스틴 키퍼의 데뷔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가 아프다라고 전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왜 벤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쁜 일정이 있고 손흥민 선수를 좀 쉬어주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어쨌건 모든 경기가 승점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토트넘은 지지 않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약체 스쿼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BBC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on 손흥민 being on the bench,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 있는 거에 대해서 토트넘 팬이라면은 나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아니 캡틴인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앉아있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손흥민 선수를 선발시키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문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은 패치업, 그야말로 이제 꿰맨 조각조각을 꿰매버린 이런 토트넘, 그 임시 방편 그 자체의 토트넘이 지금 상승세의 뉴캐슬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골이 터져 나왔는데 토트넘 쪽에서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3분 만에 터졌고, 도미닉 솔랑키의 골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들어오면서, 타이밍 좋은 크로스가 들어왔고 이거를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솔랑키의 헤딩으로 공을 마무리했죠. 크로스 궤적 굉장히 좋았고 솔랑키의 헤더 역시 훌륭했습니다. BBC에서도 도미닉 솔랑키가 굉장히 잘 떠오른 공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페드로 포로의 패스를 그대로 잘 마무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 고든이 이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넣으면서 동점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장면인데, 토트넘이 빌드업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안쪽으로 줬고 여기에서 이제 사르가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베르발 선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을 살려가지고 넣어줬고, 베르발은 왜 굳이 여기에서 이제 그 측면적으로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안전한 패스 옵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패스를 하던 와중에 상대방의 손에 맞았거든요. 손에 맞고 공이 오히려 이제 뉴캐슬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공을 앤소니 고든이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골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토트넘이 좀 억울할 만한 부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BBC에서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트넘이 딱 2분 20초 동안 앞서고 있었다라고 이제 옵타에서 제공한 통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absolute nonsense, 진짜 말도 안 된다. 아니 이런 비슷한 상황 때문에 취소된 골을 한 10골 정도 본 것 같은데, 토트넘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오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보면은 이제 패스를 줬는데 이 팔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손이 개입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파울이 부는 게 맞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프리미어리그 매치센터, 그러니까 이 공식 계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심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 그리고 VAR에서도 체크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내추럴 포지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포지션에서 맞았다, 그리고 그냥 사고에 가까운 그런 컨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거 팔을 꽤 벌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맞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하튼 토트넘은 또 이제 이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라고 이제 BBC의 이제 팬들의 어떤 그 문자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웜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전반전부터 잡혔는데, 뉴캐슬이 전반전에 골을 하나 더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폼이 좋은 알렉산더 이삭이었습니다.
사실 이삭이 잘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앙 수비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일단 토날리가 안쪽으로 공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크로스를 넣어준 장면이죠. 사실은 이제 1대1 경합 장면에서 결국에 그 제드 스펜스가 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인데, 공의 투입까지는 그럴 수 있었단 말이죠. 아치그레이나 아니면 드라고신이 이거를 막아냈어야 했는데 드라고신이 발을 갖다 대기는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뒤에 있는 이삭에게 패스가 되어버리면서 이삭이 그대로 이걸 마무리를 했습니다. 드라고신은 무릎을 꿇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하프타임이 딱 되니까 손흥민, 메디슨 이제 그 후반전에 바로 출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토트넘이 이제 후반전에 변화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변화를 만들었냐, 레길론을 집어넣었습니다. 야 진짜 이 대신 잇몸 대신에 뭘로 씹어야 될까요? 아니 토트넘이 센터백이 하나 더 빠져버린 겁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남아있던 토트넘의 센터백 드라고신이 빠지면서 아치그레이와 제드 스펜스가 센터백을 보는 충격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야 이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웜업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음 경기가 이제 리버풀과의 4강전 EFL컵이고 이 부분을 이제 의식한 듯 손흥민 선수를 좀 최대한 늦게 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탠맨 데이브라는 이제 그 통계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제드 스펜스가 예전에 센터백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5대0으로 졌을 때거든요. 심지어 이제 U3 때 U18 대회에서 이제 제드 스펜스가 센터백으로 뛴 적이 있었는데, 야 토트넘이 도대체 어떤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토트넘이 꽤 잘했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 메디슨 그리고 비수마가 출전하면서 경기 양상이 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들어오고 베르너, 사르, 베르바를 빼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 공을 넣어주는 요 장면, 굉장히 이제 좋은 장면이었는데, 측면적으로 일단 공이 흘러가가지고 이제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이 반대쪽에서 크로스가 왔을 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패스 계속 돌리다가 이러다가 이제 슈팅을 했는데, 이 슈팅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그냥 쭉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레길론 쪽으로 공이 갔는데, 레길론도 다시 한번 슈팅을 하고, 여하튼 그 어떤 선수도 이거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찬스들이 낭비가 되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82분에 있기도 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두 머리를 감싸쥐었는데 누구도 이 기회를 가져가지 못했다. 브래넌 존슨도 슈팅을 했는데 이게 그냥 반대쪽으로 흘러가 버렸다. 뉴캐슬은 다시 한번 선두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 토트넘에서는 이 골을 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냐. 손흥민, 브래넌 존슨, 레길론 다 이 넣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토트넘이 결정적인 기회를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분에 10분 추가 시간이 지나가도록, 그리고 사실 추가 시간인 12분까지 더 가도록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결국에는 끝나버렸습니다. 2대1로 그대로 끝나버렸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간이 끝났는가, 이런 이야기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토트넘이 전반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신 잇몸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이 후반이 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점유율과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경기가 마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체는 적절했다고 보여지죠. 티모 베르너나 이날, 사르나 이날, 드라고시는 이제 뭔가 부상이 있어서 뺀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이 선수들을 다 빼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레길론, 메디슨, 비수마, 손흥민 선수는 들어가서 7점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지만 팀이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승점 24점의 토트넘은 만약에 브렌트포드, 웨스트햄, 맨유가 이기게 될 경우 순위 역전이 일어나면서 14위까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뉴캐슬은 이번에 이기면서 첼시와 승점 동률을 이루면서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대신 잇몸으로 버티는 경기 잘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토트넘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고, 심지어 드라고신까지 빠져버린 상황에서 토트넘이 버텨야 하는 거 너무 가혹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부 팬들은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를 빨리 선발 출전시키지 않으면서 경기를 버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음 경기가 또 워낙 중요해서요. EFL컵 리버풀과의 경기. 근데 이 정도의 스쿼드가 지금 토트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전부라면은 리버풀과의 경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